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새로운 편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역사입니다만은 꼭 역사 하나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바로 직결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제정치 얘기할 때, 또 국내 정치 얘기할 때, 그리고 군사학적으로 얘기할 때 전략 요충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략 요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략 요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정말 전략적 요충지냐 하는 것은 군사 배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의 전략 요충지가 있고, 또 거기에는 강대국들의 이른바 코어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핵심 이익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배치를 보면 그쪽에 확실히 집중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7월이 오니까 날씨도 덥고 해서 전략 요충지 몇 개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를 어디를 하느냐 하면 인도양에 있는 거기가 군사적인 의미만 없었다면 정말 낙원같이 보였을 차고스 제도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디에고 가르시아가 어떻고라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가, 이게 워낙 작은 섬이라서 일반적인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지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네, 이 편에서는 구글 어스 보도록 하죠. 조금 이제 지도 크게 이렇게 갑니다. 그동안 뭐 중국 중심 또는 우리나라나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편에서는 좀 크게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의 일부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인도라고 하는 아주 큰 땅이 나오죠. 인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전부 다 합쳐서 보통 인도양, 인디안 오션, 인도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인도양 안에도 여기 부근을 아라비아해, 이쪽을 벵골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석유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오느냐 하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조선이 석유를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라카 해협 통과해가지고 지금 남중국 해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 석유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요 석유가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만은 석유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이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큰 섬이 있고, 여기에 보면 모리셔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이셀 군도, 세이셀 아일랜드, 세이셀 군도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영국, 영인도양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디브가 여기니까 거기하고 그렇게 많이 먼 곳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번 가보면은,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 영인도양 지역이라고 해놓고 여기 차고스 아키팔렌조, 그러니까 차고스 제도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그런데 제도라고 하면은 아일랜드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좀 말이 다르죠. 이게 산호섬입니다. 그래서 섬이 별로 섬 같지가 않은 섬입니다. 이 차고스의 이 제도에 섬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섬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도 제일 넓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섬이 생긴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만큼이 섬 같은데 중간에 파란색, 이건 뭘까요?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수심도 아주 깊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공적으로 만드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곳에는 완전히 막혀서 땅이 돼 있고, 이런 곳은 뚫려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그야말로
파도로부터 아주 안전한 좋은 항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배거든요. 어떤 배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배 한번 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배는 생긴 걸 보니까 왠지 좀 건설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배 한번 볼까요? 예. 저도 지금 랜덤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 배도 뭔가 건설하고 관련된 배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 뒤에 보면은 헬리콥터 앉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배 한번 보죠. 이 배도 비슷한 배입니다. 이 배가 전부 다 미국 해군 배입니다.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예, 이거는 우리가 봐도 확실히 해군 군함이죠. 해군 군함이고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군함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배들이 전부 다 미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디 땅이냐면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느냐 하면 야 이건 축소를 해도 한창 축소를 하네요. 워낙 작은 땅이라서 여기 어부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부들이 사용하던 땅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그만 섬들은 이곳저곳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제가 앞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하나의 지역을 자기들 것으로 경영하는 그런 마인드는 별로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 군대가 온 게 아니고요. 프랑스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와서 여기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14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이긴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물론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을 합쳐가지고 프랑스가 영국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도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이 이 섬을 사용을 하다가 영국이 1965년에 이 섬을 50년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에다가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물론 돈을 주긴 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 받은 사람들은 적게 받았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965년에 여기를 이제 영국령 인도양 지역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그때 가서 붙였느냐 하면 원래 영국이 여기 모리셔스 여기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치를 여기 모리셔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니까 따로 행정구역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령 인도양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이 섬에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전부 다 군인들인데 지금 한 3,400명 산다든가 꽤 많이 살죠.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가만히 보면요. 예, 여기는 이제 비행기 활주로지 않습니까? 비행기 활주로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공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고 군인들이 오가는 이 그 비행기 관련 시설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죠. 확대를 해보면 상당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조금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람이 제법 많이 사는 것 같죠. 한번 봅시다. 보시면 길도 있고 차들도 주차가 돼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군 막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어떤 가족이 사는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여기에 셔피어 파빌리언 여기가 아마 상당히 경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은 거 한번 볼까요? 뭐 사진은 없네요. 여기가 경치가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배턴 포인트라고 하는 곳인데 한번 보죠. 뭐 자연 보호구역이라는데 뭐 처음부터 크게 이렇게 정말 자연만 나오네요. 예. 예. 요 중간중간에 아주 그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틀 코브라고 하는 데인가 보죠. 아마 거북이 많은 모양입니다. 예. 요게 이제 터틀 코브라고 하는 곳인데 예, 정말 그림 같네요. 인도양에. 요즘 같이 더울 때 여기 가서 조금 푹 쉬면 좋겠습니다. 아, 맞네요. 터틀이 정말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현지에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즐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형적인 남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물이 쫄쫄 흐르는 것 같고 여기가 아마 바다겠죠. 예, 그리고 정말 터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군사적인 의미만 없었더라면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 섬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만드느라고 그 전에 조금 봤거든요. 봤더니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 섬 공항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있나? 예, 공항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죠. 전부 다 군 그 저기 폭격기하고 수송기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땅은 영국 땅이고 그 다음에 미 5함대가 여기를 관리합니다. 인도양 함대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공군들 또한 해군의 기지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항에 보면 이것도 뭐 딱 봐도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여객기가 아니죠. 하늘에서 바라본 광경인데 북쪽에서 봤네요.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이렇게 군용기들입니다. 이런 거는 전투기들이네요. 예, 공항이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미있게 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들이 있는 곳에 골프장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또 골프장 없나 싶어서 봤어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습장이죠. 여기가 연습장이고 여기가 아마 클럽하우스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을 쳐가지고 여기 이제 재밌는데 아마도 뭐 여기 어디가 그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가 요게 그린이겠네요. 여기 벙커들이 있으니까 거리 한번 볼까요? 뭐 여기서 티샷 했다고 치고 요 정도까지 가면은 예, 355m 딱 좋은 거리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골프장이 9홀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그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어차피 우리는 가지도 못하니까 이 골프장은 군인들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9홀 두 바퀴 돌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홀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골프장이죠. 예, 그리고 여기도 사람 사는 지역이 조금 있네요. 예, 요것도 군막사네요. 군막사고 예, 아마 이게 그 군별로 구분이 돼 있을 것인데 여기는 이제 자기들 그 놀기 좋게 비치에다가 구성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는 거대한 인도양이고 여기는 일종의 내해인 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일 넓은 지역이죠. 넓은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넓은 지역이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은 가장 넓어봤자 2.3km입니다. 2.3km. 아주 그러니까 조그만 지역이 이제 걸어서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섬에 대해서 그러면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끝이고 그 다음에 끝이면 제일 길게 가봤자 직선 거리로는 23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요 길로 만약에 간다고 치고 이쪽도 길을 뭐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인들은 아마 이거 뭐 일종의
그 체력 단련 삼아서 자기들 조깅도 하고 할 거예요. 요렇게 쭉 돌아가봤자 30km거든요. 30km고 요쪽은 이제 훨씬 더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숙소를 여기 받았다 한다면 여기서부터 걸어오면 얼마나 걸릴까? 디에고 가르시아 공항 여기까지 여기서 근무한다고 치고요. 요렇게 하면은 뭐 평상시 출근하면서 걷기는 조금 멀겠네요. 이럭저럭 한 8.5km 되니까. 하지만 차 타고 오면 금방입니다. 요 조그만 지역을 군대가 사용을 합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을 왜 몰아냈느냐 하면 일단 몰아내버리면 간첩 관련 뭐 걱정이 하나도 없죠.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밑에 요 숫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숫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건데 7도, 북위 7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인도양 지역인데, 네. 예. 물론 당장 스리랑카나 인도 남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딱 출발하면 인도 남부까지 1700km입니다. 1700km. 그 다음에 여기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4000km 정도 나옵니다. 자, 미국 본토에서 중간중간에 급유 받아가면서 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다음 편 정도에나 그 다음 편 정도에서 말라카 해협까지는 불과 3,400km밖에 안 나오죠. 미국 본토 루이지아나 쪽에서 오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리의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국이 미국에게 빌려줬고 미국 또한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거의 인도양 전체와 석유 수송로를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영국령 인도양 지역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이 디에고 가르시아의 전략적 의미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 있는 사진 찍은 것들을 보면 대개 다 지금 거기 있는 미군들이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인데 인도양에 있는 아주 그 그림 같은 섬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를 왜 영국과 그리고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가? 물론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포기할 수 없는가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전략요충에 대해서 몇 편 설명드리는데 첫 편은 날씨가 더워서 일단 그런 곳을 먼저 골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전략요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